네, 최호섭입니다. 영상을 좀 만들고 올리는 것도 망설여진 만큼 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안타까운 희생들, 좀 애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지난 며칠이었고요. 예민하게 앉아서 생각하고 써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또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참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더 아프더라고요. 이런 제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에는 이걸 이끌어가는 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긴 했는데요. 최근에 다녀온 구글 코리아 새 오피스 이야기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랑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구글 코리아 사무실이 새로 단장을 하면서요, 2개 층을 새로 열고 미리 좀 문을 살짝 열고 내부를 좀 보여줬습니다. 보통 사무실 공간은 좀 보안 문제도 있고요, 업무 방해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잘 보기 어렵죠. 공개를 잘 안 하죠. 아직 이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또 구글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공간을, 사무공간을 공개를 했습니다. 새 오피스의 주제는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이건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쁘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 유니버셜 디자인은 이름 그대로 보편적 설계라고 해서요, 이런 건물부터 우리가 쓰는 제품들, 또 무형의 소프트웨어까지 이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들이 나이나 성별, 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애 같은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먼저 좀 제가 찍어온 사무실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이 이야기는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이 특별한 게 있거나 별나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좀 눈에 띄는 거는 바닥에 있는 노란 유도 블록이거든요.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죠. 그리고 책상에도 점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이 미리 예약해둔 자기 핫데스크를 찾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찾아갈 때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점자를 붙이는 위치도 엄청 고민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와서 책상을 더듬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책상에 어떤 부분을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면은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서로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또 정해진 위치, 항상 그 자리에 점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고민들이 사실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이거는 직접 이 사무실을 경험해 본 분들의 이야기가 제일 확실하겠죠. 구글 코리아에서 텐서플로우 개발하고 있는 서인호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이 되게 많이 다치는 게 어디다 많이 들이받고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이렇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렇게 대봐야 알거든요. 가능하면 동글동글한 그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인호님은 시각장애인이에요. 하지만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이 새 오피스 설계에도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해요. 당연한 요소지만 회의실마다 점자로 회의실 이름이 적혀있기도 하고요. 또 책상이나 가구, 또 이렇게 꾸며두는 것들도 귀퉁이가 이렇게 뾰족한 걸 쓰지 않아요. 이게 의외로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히면서 많이 다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둥그렇게 만들고 또 푹신푹신한 것들을 붙여서 사고 다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다른 사무실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아크릴판으로 만질 수 있는 지도, 촉지도라고 하는데, 이 지도도 만들어 놨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을 위해서 책상이나 복도 공간도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다니는 것도 편하고,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회전하고 그런 것도 편하다고 해요. 이건 이날 같이 와주신 유튜브 채널 미라클님이 휠체어를 타시고 직접 다 시연을 해주시고 어떤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360도를 돌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공간이 좀 일반 걸어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확보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미라클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탕비실인데요. 이 탕비실 시설들도 다 높이를 좀 낮추기도 했고요. 또 휠체어를 탄 채로 이렇게 손 씻기 쉽게 세면대나 싱크대 이런 거 아랫부분을 파놓은 것도 있어요. 보통은
이게 벽처럼 이렇게 막혀져 있거든요. 그럼 손이 안 닿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뚫어놔서 제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손을 취했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뭐 작고 세심한 거죠. 네, 책상도 요즘에 유행하는 스탠딩 테이블인데요. 이게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높이를 아주 낮게 낮추는 것도 됩니다. 우리가 앉는 의자보다 휠체어 높이가 좀 낮다 보니까 책상이 더 낮게 내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장애가 없는 분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죠. 저도 사실은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이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뭐 좀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시작은 1963년부터 영국의 세런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꺼내놓은 개념이라고 해요. 네, 그동안 이게 건축이나 뭐 시설물 위주로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요. 요즘에는 모든 서비스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기업들도 사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내놓는 제품에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뭐 손쉬운 사용 같은 옵션들이 바로 이런 접근성, 유니버셜 디자인의 한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능들, 본래의 기능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이 넓은 범위의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입니다. 구글은 이거 사무 공간에 접목한 거고요. 그 목적은 장애인 접근성인 거죠. 네, 이 인재들이 장애를 갖고 있어도 구글에 와서 일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구글은 면접을 비롯해서 뭐 업무 중에도 장애인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뭐 전담으로 맡아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I/O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컨퍼런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외부 사람들이 참석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도 항상 그 참석 이제 접수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 키노트 같은 경우에도 항상 옆에 수어가 항상 함께 온라인으로도 공개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도 한쪽에 이 실시간으로 수어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셔서요. 청각장애인 분들도 우리 같이 똑같이 현장을 즐기고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잘 챙기고 있고요.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 환경 지원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필요한 테크놀로지나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대1 상담을 또 이게 맞춤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대1 상담 통해서 필요한 환경 제공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다 자기 역량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뚝딱 이렇게 해라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직접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 결과물도 좋아요. 네, 구글 코리아에서도 이 장애 접근성 포용성 소모임이라고 해서요. 직원들 몇 분이 모여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 옛날부터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런 걸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업무 환경과 또 업무 문화를 바꾸려고 굉장히 오래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새 사무실이 접근성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게 했던 이 주인공분들인데요. 이 모임을 처음에 만들고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이은하 매니저님 이야기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의 이름은 접근성 장애 포용성 소모임이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는 구글 Accessibility to Everyone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구글 코리아 내부에서 이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되도록이면 자주 알리자.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생활에 이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언젠가는 어떤 계기가 됐건 그런 분들을 동료로서 맞이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여러 환경을 정비해 놓자. 장애를 가지신 인재분들이 구글 코리아에서 일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런 제약 없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약사항을 다 없애버리자. 요즘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웹 초기에는 이미지를 넣을 때 꼭 이미지 설명을 텍스트로 만들어 넣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환경이 느려서 이미지를 띄우지 않고 이 웹브라우저를 그냥 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불러온 대신에 이미지 자리에 텍스트로 이 자리에 어떤 버튼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하이퍼링크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인터넷 환경만 느려서 뭐 그랬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텍스트 정보를 컴퓨터가 읽어주기 때문에 그림을 보지 못해도 그 자리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설명, 그 그림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웹에 많이 넣고 또 이메일에도 이미지를 넣을 때 이런 것들을 해주면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뭐 어떤 팔꿈치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걷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사할 때 그냥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은하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거죠. 인사하고 그런 방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사실은 뭐 대단하게 어렵거나 뭐 특별하거나 뭐 큰일은 아닌 거죠. 사실은 작은 배려고 한번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사람을 또 인재를 보는 기준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또 평가하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일의 양으로 생산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그리고 특히 이제 IT는 뭐 정량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필요한 인재들이라고 하면은 함께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거는 기업들에게도 손실이죠. 이걸 기업 내에서 공감하고 또 인사 과정에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뭐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서서히 만들어 가야 되겠죠. 구글 안에서는 뭐 서인호님과 함께 일하던 분들이 누구도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요. 직접 만나봐서 그때 알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구글의 노력과 환경 그리고 기업 문화에 편견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또 동시에 또 인호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겠죠. 그리고 그 노력이 장애라는 틀이 아니라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출장을 가거나 제가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 콜라보레이션 하는 팀들이 되게 몇 개 있는데 그 코어 워커들이 저를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 저는 시각장애인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호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도 좀 듣고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장애에 대한 이야기, 장애에 대한 극복이 아니라요. 그냥 훌륭한 일 잘하는 개발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자기 목표도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 사실 일을 잘해서 맡은 일을 잘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싶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사실 저 사람 정말 일 잘한다.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정말 배울 게 많다. 이런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싶고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착한 기업이 되라, 사회공헌을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해라 라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글을 비롯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런 다양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요. 사실 아주 현실적인 것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비즈니스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을 그만큼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다양성은 사실 여러 인종, 성별, 종교, 교육, 언어 같은 문화가 포용되어야 하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장애죠. 특히 구글이 만드는 제품들, 또 스마트폰과 검색 비롯해서 지도, 번역 같은 제품들이 거의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이런데 다양성에 녹아들려면 가장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들이 결국에 제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요. 또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유니버셜 디자인이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서 각자 필요한 것들을 제품에 녹여내면 모두가 같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접근성에 대한 배려는 UX나 제품 구석구석에 그대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 회사들의 제품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만들면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 나오죠. 예전에 회사에 이제 좀 컨설팅 이런 걸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큰 길에서 이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 한 5분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이 들어가는 길의 반대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방문객 출입처가 길 건너에 있는 거죠.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횡단보도는 이 회사 영역 시큐리티를 넘어서 출입증이 있어야 길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건너가냐?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건너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횡단보도를 시큐리티 라인 안쪽에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들어가는 길 초입에 이쪽을 방문객은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게 UX고요. 이게 접근성입니다. 다양성이기도 하고요. 늘 거기서 생활하는 내부인들은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출입증이 있으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들어가서 그냥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접근성이나 UX가 제품에 진짜 그대로 녹아 들어갑니다. 요즘 디테일이 제품을 갈라낸다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제품들에 다 녹아나서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지 막 구글이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조성돼야 디자인들이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를 비롯해서 우리는 사실 개개인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네, 생각도 다르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달라요. 이걸 인정하는 거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그냥 사실 인정하고 서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스스로에게도 당장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기업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더 살기 좋아지는 것도 있겠고요. 점점 세상이 좀 각박해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숨이 막히잖아요. 혼자 따라가면은 숨차다고 하는데 주변을 좀 돌아보고 공감하고 또 공감받고 같이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 코리아 하고 있는 이런 시도들은 본사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건데요. 이게 또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파트너사들, 또 여기 계시던 분들이 또 다른 데로 또 이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옮겨가면서 또 영향력을 전파하고 더 많은 기업들, 많은 환경으로 퍼질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사무공간도 몇몇 사람들의 관심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관심이 퍼져서 회사가 또 인사가 또 받아들여졌고요. 또 그러면서 회사 전체로 장애와 접근성에 대한 관심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여다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봅니다.